최근 117년 만의 폭설로 교통마비와 각종 다양한 사고로 혼란스러웠던 중에 한 외국인의 사연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선진시민의식과 배려에 감동받은 모습에 많은 외국인들이 공감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인들의 어떤 시민의식으로 감동받은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의 역대급으로 내린 폭설로 경험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흔히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폭설로 저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특별한 곳이라고 느꼈답니다. 그동안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느낀 것들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울림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겨울에 있었던 일들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오늘은 이 경험들을 통해 한국인의 시민의식,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야기는 폭설이 내린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전날 밤부터 폭설이 시작되어 아침에는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그냥 집에 있어야겠네. 교통도 마비되고 길도 엉망이겠지? 솔직히 제 고향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자신의 앞마당만 겨우 치우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은 미끄럽고 사고가 이어지고 심지어 며칠 동안 길이 막히는 일도 흔했죠. 그런데 창문을 통해 본 광경은 완전히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파트 앞 골목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삽과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부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죠.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치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제가 창밖을 보는 걸 보셨는지 손짓하며 내려오라는 제스처를 하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호기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얼면 길이 미끄러워져서 위험해요. 다니는 길은 다 함께 치워야 서로 편해. 그 말씀의 순간 발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단순히 누군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일을 해결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어르신은 저에게 삽을 건네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외국인이라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저도 삽을 들어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삽질을 하다 보니 이웃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날씨가 춥진 않은지 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따뜻한 대화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눈을 치우는 건 단순히 길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의 안녕을 돌보는 행동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그 어르신이 다시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더 쉽게 눈을 치울 수 있겠죠? 다음에도 가능하면 같이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저는 단순한 눈을 치우는 경험을 한 게 아니라 한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는데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날 오후 또 한 번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지하철을 이용하며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감동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국인의 배려심이 어떻게 일상에 녹아있는지 더더욱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눈치우기 작업을 마치고 저는 일터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눈이 내린 직후라 교통 상황이 엉망일 거라 생각해서 도저히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은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하철역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플랫폼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정돈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바쁜 시간에도 서로 밀치거나 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탑승하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연습 끝에 완성된 무언의 합의처럼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의 각자 자리를 찾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옆 사람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죠. 그런데 그날 저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젊은 남성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여기 앉으세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손살이 섰지만 그는 끝까지 자리를 양보하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행동은 단순히 자리 양보를 넘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적이었던 건 이런 배려가 지하철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좌석에는 어르신과 임산부를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자발적으로 비워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서서 지쳐 보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단순한 규율이나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까? 그리고 나도 이런 배려를 습관화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이용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죠.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그날 117년 만에 폭설이라는 엄청난 눈이 내린 다음 날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마비되지 않고 모든 교통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에 탑승한 후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동받고 기분 좋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내부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깥은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있지만 지하철 내부는 쾌적하고 온화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승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폭설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정차 시간과 이동 속도가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늦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엄청난 폭설과 영하의 기온에도 지하철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이 아무리 내려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사람들은 항상 이 안정적인 교통수단에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 간의 환승도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눈 속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도착해도 추운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연계성은 대중교통이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시스템 그 자체보다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도와주고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조용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특히 한 아이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넘어질 뻔했을 때 근처에 있던 승객들이 바로 아이를 잡아주고 괜찮은지 물어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에서 한국 대중교통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폭설 속에서도 대중교통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의 협력으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공의 시스템을 함께 유지해가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대중교통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배려와 협력을 발견하곤 하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눈이 와도 멈추지 않는 대중교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만들어가는 따뜻한 문화를 경험한 하루였죠.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매번 너무 매력적이에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도 사람들의 배려도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렇게 놀라운 나라는 또 없을 거예요. 한국의 자랑이 정말 많겠지만 꼭 한 번쯤은 와서 이 놀라운 시민의식을 직접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신가요? 한국의 폭설로 인해 더욱 빛난 한국인의 국민성을 잘 보여주는 사연이죠.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며 만들어진 공동체 문화로 성장한 나라라서 특히 위기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이지만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 서로를 돕는 마음은 뼛속 깊이 한국인의 공동체 정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사연 속 외국인도 이 한국인의 정의라는 정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죠? 한국의 국민성을 잘 알려주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